그 위치 추적이라고 한 것이 맞죠? 예,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치 추적이 분명합니까? 네. 위치 확인입니까? 추적입니까? 확인과 추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미 체포자가-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이거 명단을 이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데가 없는데 또 증인은 아까 미친 짓이다까지 했던 메모를 다시 정서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증인은 이 어떤 다른 목적,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건 아닙니까? 그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죠?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뭐 특별히 이게 사용할 데가 없는 것인데 굳이 왜 또 정리를 해놨냐고 묻는 겁니다. 정보적인 차원으로 해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때 한 10여 뭐 그러면 그런 일이 명의 있었다는 것을 적어 놓은 겁니까? 아니 10여 명의 계속 묻겠습니다. 10여 명의 인원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야겠다고 그걸 생각하지 기억할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위치 추적 확인이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인영 사령관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다 명단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 라고 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을 하든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했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증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요청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증인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이거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라고 묻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요?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랬다면 아마 제가 혼을 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라는 얘기를 한 워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수사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증인에게 무슨 체포 지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공수사권도 없는데 체포 지시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선 대통령께서는 증인과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이고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수사를 할 경우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공용의점 정보를 제공하고 방첩사 여건이 열악하니 국정원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인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인가요? 증인도 지난번 증언에서 목적어가 없다고 얘기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그것도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두 사람 간의 연결을 증인 마음대로 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전화통화의 내용과 이어서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1차장이신데 1차장까지 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 변호인 그거는 증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그럼 변호인님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던 것이 옳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증인 계속 묻겠습니다.